내 진짜 모습을 알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진짜 내면의 나는 뭔가 잘못된 인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오늘은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떤 증상들을 겪게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만약 내가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증상들을 치료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지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여기? 아니면 뭐 여기인가요? 하여튼 이 위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거,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방임 또는 정서적 방치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방치는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가 없었던 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 고통을 설명하기도 힘들고 나 자신조차도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릴 때 부모님이 매일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나 어릴 때 진짜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막 물건 던지고 해서 진짜 힘들었어. 무서웠어. 이렇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 진짜 어린애가 얼마나 불안했겠냐.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사람의 어린 시절은 떠올려 보면 그냥 멀쩡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심각하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부모님 사이가 엄청 나빴던 것도 아니고 뭐 이혼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 야, 더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도는 뭐 괜찮았던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뭐 그랬나? 멀쩡하게 자라는데 지금 힘든 게 내가 예민하고 이상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면의 고통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필요했고 뭐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이 고통스러울 만한 거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죠.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성인의 5가지 증상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5가지에 이어서 6번째 증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6번째 증상은 자기 혐오예요.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혐오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수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반대 개념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뭐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는 형이 소개를 해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아내의 외모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우아한 느낌. 와, 진짜 우아하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번 정도를 만나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오리배 타면서 고백을 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결혼하기까지 6년을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매력, 그 설렘이 6년 동안 지속됐을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뭐 아내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1, 2년 정도 갔는데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안 헤어지고 계속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난 지 한 3년쯤 되니까 이 사람이 예쁘고 뭘 잘하고 어떤 부분이 내 스타일이고 그런 거는 처음처럼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했던 3년 동안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들, 같이 만들었던 추억들, 내가 이 사람을 알고 또 이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자체를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아해서 좋아했는데 그때는 더 우아하고 더 예쁜 사람이 와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수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이기 때문에 좋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 뭐 애들이 애기들 이쁘긴 한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갓난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면 엄마 아빠가 보면 엄청 이쁘잖아요. 내 아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자기 혐오는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증상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이기 때문에 별로라고 느껴지고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자신이 보기 싫은 거, 나랑은 평생 헤어질 수도 없는데 이런 증상을 겪는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만큼 자기 혐오를 자기 수용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7번째 증상은요.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진짜 내면의 나는 뭔가 잘못된 인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건 비밀이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의 치부, 나의 본 모습이죠. 친구가 많아도 외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진짜 나의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지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 치부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안다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나가지 않아요. 상담실에 와서 이 사실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회기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실이라는 공간이 안전하게 느껴질 때 조금씩 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런데도 상담사는 내담자를 버리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거든요. 안타깝게 여기고 같이 울어줄 뿐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8번째 증상은 감정 교류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따라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억지로 감정을 짜내는 느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을 보여야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웃기도 하고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진짜 느껴지지는 않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리고 감정을 너무 표현하는 사람들이 보기가 싫습니다. 감정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할까봐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되죠.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이성적 판단과 도움을 주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감정적인 돌봄은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돌봐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애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자녀는 돌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자기 돌봄인데 말이죠. 자, 그 다음 9번째 증상은 실제 능력보다 낮은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능력보다 낮은 성취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상을 잘 살아가고 일에서 성취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그죠? 자기 전에 씻어야 되고 건강한 걸 제때 챙겨 먹어야 되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꾸준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자신한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노력이라고 부르죠. 노력을 통해서 꾸준히 뭔가를 해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어떠냐면요, 그 힘든 과정, 그 노력의 과정을 부모가 같이 견뎌주는 거예요. 목표 설정도 도와주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 때 격려도 해주고 잘했을 때 칭찬도 해줍니다. 관심이 없거나 단지 다그치기만 하는 부모들과는 다르죠. 이런 경험이 내면화돼서 나중에는 부모 없이 자기 혼자서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능력이 생기죠. 그런데 정서적 방임을 겪은 사람은 내면에 이런 능력이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깊은 내면에서 나는 알아요. 내가 내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방임이라는 문제를 잘 다루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정서적 방임의 마지막 증상 10번째는요, 감정 표현 불능증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니까 표현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세상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기쁨, 슬픔, 아쉬움, 서운함, 사랑스러움, 화남, 절망감, 안쓰러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감정 표현 불능증을 겪는 분들의 감정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면 짜증이죠. 짜증은 불만족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은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따뜻한 느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느끼는 뿌듯함,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전혀 없으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난 영상부터 얘기한 10가지 증상들은 한 사람한테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는 이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은 정서적 방임을 겪은 사람들 대부분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만큼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이 감정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의 핵심은 아무도 들여다봐주지 않아서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는 이 감정이라는 애를 소중하게 여기고 들여다보고 가꾸고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잘못된 감정은 없다
그죠? 세상에 잘못된 개는 없다. 이런 비슷하죠?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슬픔은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바운더리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요. 열정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이기고 내 안에 잠재력을 펼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혐오라는 감정조차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애정은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돌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잘못된 감정은 없어요. 그리고 이 감정들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이 감정들은 그게 느껴지는 순간에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손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을 열린 마음으로 맞아주고 떠나보내고를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은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느끼고 표현해 봐야 돼요. 작은 것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야, 뭐 먹을래?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제부터는 절대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내 내면에 물어보시고 뭘 먹고 싶은지 결정해서 표현해 보세요. 뭐 먹을래? 나 피자, 나 짜장면, 나 제육볶음. 이렇게 해요. 아, 팀장님 짜장면 드실 거예요? 저는 깐풍기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줘요. 꼭 한번 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방법은요, 관찰적 자아를 통해서 감정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관찰적 자아라는 거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누구를 직접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잖아요. 지금 한번 좋아하는 사람 한 명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시죠? 그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뭐 따뜻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뭐 짜릿짜릿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나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나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는 겁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가만히 눈을 감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바라보시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시고 머물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 건네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 너 마음이 슬프구나. 슬퍼하는 너를 보니까 나도 슬프다. 이럴 수도 있고요. 와, 너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요즘 일을 해나가고 있구나.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도 같이 기쁘겠다. 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점차적으로 내 감정을, 내 존재를 스스로가 수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테니까요. 오랫동안 감정이 막혀 있었던 경우에는 이런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질문해주고 도와주는 작업이 바로 심리치료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나 상담에 가서 어려움을 얘기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이 더 감정적으로 생생하고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10가지 증상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은 분명히 회복됐지만 가끔 증상들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정서적 방임의 증상들이 느껴질 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와, 이거 나 진짜 오랜만에 느끼네. 항상 공허감에 갇혀있고 절여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계속 안 느끼다가 오랜만에 느끼다니 신기하다. 이걸 자각할 때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될 수 있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